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부 상담 제6장 상담 개입을 통한 진단과 평가라는 주제로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상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과 평가와 목표 설정으로 나가는 두 번째 단계가 되겠죠. 남성과 여성 또 부부를 상담하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고 어느 때보다도 남성과 여성의 자기 개성이 뚜렷한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서로 조정하고 서로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관리하며 아름다운 부부 관계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돕는 부부 상담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큰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1차 초보적인 단계를 지나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상담의 목표를 설정해야지 각 회기마다 1회기, 2회기, 단기 가족 치료라고 해도 10회기 정도 하는 데 있어서 매 회기마다의 작은 목표도 있지만 전체적인 상담의 목표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도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만 방향을 잡을 수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며 상담의 효과, 상담의 목표에 다다르게 될 수가 있겠죠. 상담의 목표를 위해서 이제 하나씩 보면 가계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면담, 척도 같은 평가 척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전반 또 핵심 문제 어떤 문제가 더 중심적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가계도는 일반적으로 가족의 문제, 원가족의 문제, 적어도 3대를 통해서 쭉 보면은 내담자가 어떤 원가족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원가족에는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남편의 가계도, 아내의 가계도를 따로따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왜 갈등이 심하게 되는가, 원가족에서 가지고 온 그런 미해결된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가계도를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가족의 가족 구성원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이제 배우자의 남편인 아내의 가계도를 보면 누구하고 가까웠고, 누구하고 또 이게 친분이 있었고, 누구하고 또 관계가 힘들었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 영향을 받았고, 또 영향을 주었던 그런 가족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전반적인 면담과 평가 척도는 여러 가지 부부의 관계 질에 대한 성격 검사들, 각종 검사 자료들을 동원해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심층적인 심리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있겠고, 문제를 개인적인 관점이 아닌 상호작용 패턴으로 보도록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남편은 남편의 문제, 아내는 아내의 문제로 한쪽으로 그렇게 한 문제로 몰아붙이면 한 사람이 더 많은 부담과 상처를 안고 부부 상담이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호작용,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의 상호작용
어, 두 사람의 상호작용 패턴으로 문제를 보아야만 남편이 책임져야 할 부분, 아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또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풀어가는 부부 문제, 함께 해결해야 할 그런 부부간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주입시켜야 할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담의 목표, 우리 대화 기선이 있다. 부부간의 갈등이 늘 대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자녀 양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어떤 힘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남편에게 너무 힘이 쏠린다. 아내에게 너무 힘이 쏠린다. 어떤 문제를 이렇게 발견했을 때 이 문제를 바꾸면 부부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겠다라는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주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는 가능하고 성취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거창하게 세우면 안 됩니다. 아주 쉬운 목표, 현실적인 목표, 분명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 우리가 한 2, 3회기를 통해서 두세 번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이 정도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목표를 통해서 이렇게 달성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를 부부관계 개선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로 목표를 조금씩 이번 한 번, 두 번 만났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두 부부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대화의 물꼬를 튼다. 뭐 이 정도의 목표, 작은 목표를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충분히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떤 언어를 바꾼다. 또 어떤 태도를 바꾼다. 그렇게 조금씩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전진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효율적인 목표는 개인과 부부의 강점과 자원에 기초해야 된다. 부인, 부부, 남편과 안에 있는 그 장점들, 자원들, 분명히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겠죠. 충분히 어떤 능력, 자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통해서 목표를 정해야 되지 부부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것, 이상한 것, 어려운 것을 목표로 잡아서는 안 된다. 부부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훨씬 더 동기가 부여가 되고 부부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활력, 자원들을 찾아내므로 인해서 긍정적인 동기 요인을 만들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강범위한 목표에서 세부적인 목표를 맞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고쳐야 할 부분들, 바꿔야 할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것 가운데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쉬운 것들, 세부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면 훨씬 더 상담이 쉬워질 수가 있겠다. 상당히 어려운 아주 이혼 위기에 있다든지 뭐 큰 문제를 두고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크게 관계가 좋아져야 되겠다. 빨리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작은 것의 목표를 두면서 조금씩 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간다.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상담이 쉬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담에 개입하기라고 했는데 부부 상담자는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상담을 하면서 큰 문제도 있고 심각한 문제도 있고 또 작은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이 가장 급한 것인지, 무엇이 제일 시급한 문제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부부가 각방을 쓰고 있다. 부부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상당히 또 아내는 그 우울 증상이 있다. 굉장히 신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먼저 신체적으로 약하고 또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다루면서 아내가 일반 병원에 가서 육체적으로 좀 더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건강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부부 관계에도 더 발전적인 그런 관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시급한 문제, 아내에게도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두 부부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는 좀 더 쉬워질 수 있겠다는 그런 시급한 문제를 찾아내서 그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부부와 대화하면서 그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즉시 다루지 않으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를 다룬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즉시 다루지 않을 때에 관계에 악화를 시킨다든지 또 그 앙금이나 상처가 그대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든지 그런 문제들 또 자녀들에게도 해악을 끼친다든지 가족 전체에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다루어서 행동을 막고 언어를 막고 또 어떤 관점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원과 제약을 고려할 때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정한다. 예. 우리 상담은 항상 쉬운 것을 먼저 선택한다. 쉬운 것이 변화되면 관계가 좋아지고 쉬운 것이 변화되면 나머지 큰 문제도 접근하기가 쉬워지고 문제 해결은 쉽게 건너뛸 수가 있고 또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 담이 무너진다. 관계가 좋아진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부부관계는 다른 관계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나 또는 사회적인 관계 이런 거하고 다르게 부부 관계는 그야말로 한번 마음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될 수가 있고 옛날에 좋았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고 상담을 하겠다는 의지와 동기가 있다는 것은 관계를 변화시켜 보겠다, 관계가 좋아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마음이 일치가 되고 하나 되는데 쉽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늘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의 심리, 여자의 심리가 끊임없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좀 접근을 해야 되겠죠. 남자는 아무래도 이성적인 기능, 판단, 결정 이런 데에 있어서 좀 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관계적이기 때문에 늘 그 심리를 예민하게 잘 파악하고 또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끌어가는데 늘 새로운 세밀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목표를 조작화하기. 목표를 조작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루기 쉽도록
구체화시킬 뿐만 아니라 명료화시켜서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작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목표를 방향을 제공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조작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이제 상담의 방향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성장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겠죠. 그런 성장을 향해서 나갈 때 좀 더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로 한 행동이 수용될 만한 것으로 만든다. 수용될 만한 것, 서로 이해가 되고 관용이 되고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수용될 만한 그런 목표, 행동이나 태도 모든 것이 수용될 만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호 문제는 정신 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내적인 문제,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정신 내적인 문제라고 할 때 인트라사이킥 개인의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개인 내적인 문제는 사실 원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내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것은 개인 상담으로 돌려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어떤 몇 회기의 상담을 통해서 또는 더 필요하다면 정신과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개인 내적으로 우울증이 좀 심하다, 불안장애가 있다, 여러 가지 강박성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 내적인 문제라고 할 것이겠죠. 개인 내적인 문제가 있다면 따로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어느 정도 건강성을 회복했을 때 부부 문제를 함께 다룰 때 이 문제는 상호작용 문제로 부부간의 문제로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한쪽 배우자의 변화는 상대 배우자의 변화를 가져온다. 상담은 그렇습니다. 함께 변화가 일어나되 한쪽이 변화하면 그 변화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상담의 특성입니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정적인 어떤 관점을 갖고 계속 대항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대쪽 배우자도 더 함께 반대하고 또 대항하고 또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부부는 한 가족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변화를 쉽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한쪽이 변화가 다른 쪽을 끊임없이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네 번째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부의 좋은 점, 장점, 강점을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강점에 초점을 두면 부부는 그들이 가진 자원들, 능력들을 확인하고 변화를 위한 동기가 훨씬 더 증가가 된다. 부부가 잘하는 부분을 상담자가 발견하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것을 찾아내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면 훨씬 더 변화를 위한 변화가 쉬운 변화가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훨씬 증가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담자는 바라보는 눈이 다양하면서도 또 심층적이면서도 예민하고 또 쉽게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시각을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발달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과 강점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다. 부부는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장점도 단점도 잘 아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잘 풀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과 강점을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거죠. 상담자가 부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정의하도록 돕는다. 예. 부부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자기들은 못하지만 상담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자는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그런 관점,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어떤 약점, 장점, 아내의 약점, 장점들을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사랑이 깊었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이 상담자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방향성을 그들에게 새롭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부부에게 있어서 강점을 찾는 방안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것을 기록하게 본다. 서로에게 상대방의 긍정적인 것들을 기록하도록 해본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긍정적인 동기로 바꾼다. 그런 어떤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을 이제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긍정 동기로 바꾼다. 부부가 함께 즐기는 활동을 강조해 본다.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떤 취미, 스포츠, 함께 수다 떨기, 노래 듣기,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해 본다. 부부의 구혼 과정, 처음 첫사랑이 생길 때 또 좀 뜨겁게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 과정들을 한번 말하게 하면 다시 열정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죠. 서로의 차이점을 또 새롭게 해석하라. 차이점이 다른 점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의 없는 것을 더 확장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부부가 서로를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강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